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또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또 특별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샵 826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또 상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은 또 이 공간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 톡방까지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보다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목요일마다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별별 이슈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에서 좁은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요즘 고환율, 그동안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심리 해빙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느덧 3천만 원을 탈환하면서 다시금 또 비트코인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52주 신저가 속출, 죽수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오셨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읽어내면 좋을지까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를 않았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300원대 있는데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상당히 조금 위험한. 이제 당황스러운, 네. 좀 이제 일반적인 수급 흐름과는 좀 이제 다른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돼가지고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지금 현재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주식시장의 이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선에서 항상 변동성이 나오고 항상 지금 시장에 노출된 그런 호재나 악재들은 항상 미리미리 선 반영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 흐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도 되지만 근데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이 실물 경기에 대한 그런 침체 우려가 계속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점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것이 좀 더 적게 투자하라, 종목을 나눠서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이 시장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참 특이한 부분이 소시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아무리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1000%짜리 종목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2종목 정도 출연했다는 것이죠.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정신을 잘 차리고 그런 시장 속성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빠르게
거머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전략을 좀 이제 구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시장 반등을 좀 이제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나 또는 하락하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면 한계성이 없는 산업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계성이 없는 산업군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오 쪽이나 또는 이제 미래 기술들, 뭐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장 하락이 예상이 된다면 시장의 속성, 재료의 속성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세라는 것이죠. 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시장이 하락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좋은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상당히 큰 하락이 나왔어요. 낙폭이 지금 월봉상 흐름이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빠진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이게 20% 이상 시장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은 한 4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시기였겠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시장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때도 시장이 20% 이상 낙폭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저점까지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받겠지만 단기간에 크게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항상 이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수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시면요. 과거에 이제 한창제지 뭐 이런 종목들 2018년도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저점에서부터 그냥 300% 상승합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단기간에 빠르게 소수의 종목으로 수급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죠. 한창제지라는 종목이 정치 테마적 이슈를 타고 무려 단기간에 300% 빠르게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보혜양조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2018년도 흐름을 보시면요. 단기간에 이 동전주에서 2,500원까지 거의 뭐 한 30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재료 속성만 잘 잡으면 이런 종목들 계속 툭툭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남이나 신성통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흐름을 보시면요. 시장이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 단기간에 쏘는, 한 달만 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신성통상의 경우에도 2019년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2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 역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깨우치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의 역사를 계속 살피면서 현명한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장세가 나왔죠. 그때도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그냥 1000%, 한 번에 10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도 1000% 대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뭐 신풍제약도 뭐 20배 이상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박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그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찾으시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 슈팅스탁을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와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단기간에 빠른 수익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과거 역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원래 좀 극단적인 공포에 최근까지만 해도 휩싸여 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또 어느덧 3천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또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또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는 일단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얘기도 많았고 네. 좀 그래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 자체가 좀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과대낙폭이 나왔으니까 대기 매수의 심리가 강력하게 걸리면서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두세 배가 늘어난 그런 흐름을 포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어제나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 위지트 뭐 이런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이 못해도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이 슈팅 스탁을 하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100% 이상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벤트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미국 거란 말이죠.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뉴스에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영국 뉴스에도 나오고 일본 뉴스, 중국 뉴스, 뭐 브라질 뉴스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이벤트다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상승했던 종목이 또 상승하는 법이에요.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 투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 코인 시세 나올 때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뭐 1,000원짜리 종목이 만원대가 10배 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10배 상승한 흐름, 그만큼 종목이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넘어갈 때도 단기간에 그냥 300~400% 정도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시청자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과매도 국면이 나오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코인이 뭐 4천만, 5천만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다면 못해도 제가 봤을 때 코인 관련된 종목에서는 거의 뭐 한 100%짜리 종목이 또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이죠. 작년의 흐름을 보니까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무려 300%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디서 나온다? 하락장에서 나온 법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 영웅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2,000개, 2,500개 종목들이 1, 2% 한꺼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소수 10개 이내 종목에서 수익이 다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300%, 400%, 1000%짜리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2022년도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데도 1000%짜리 종목이 2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주식의 자금들이 다시금 코인 시장으로 가서 결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면 코인을 하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그래도 이 주식 시장과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를 글로벌 이벤트로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좀 변동성을 기대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글로벌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시세를 뿜을 수 있는 종목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엄청 강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또 오늘은 예전만큼의 시세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금 뉴스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런 뉴스 나오면 저는 이제 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바이오에 대해서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생로병사라는 그 구간을 어쩔 수 없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요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노화를 안 하고 계속 젊은 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이오도 영원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뭐 과거 한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베이비부머 시대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인구수가 많았단 말이죠. 이 인구의 성장 속도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 성장 속도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 자체도 지금 마이너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였다면 지금 현재로는 역피라미드형 구조의 인구 구조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4차 혁명이 들어가면 결국에 일자리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들을 잃고 그리고 고령화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또 많이 병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1년에 한 번씩 꼭 1000%짜리 종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 사례들을 과거 역사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1년에 한 번씩 1000%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은 반드시 바이오가 하나쯤 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전에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2015년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5년도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2015년도에 그냥 1000% 쏴버립니다. 이거 보시면 한 번에 그냥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1000% 대시세 나왔어요. 바이오에서 출연했죠. 제약 바이오에서.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상당히 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000% 대시세 나왔죠. 이거 1000%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는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1000% 대시세가 나왔어요. 자, 영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2016년도에 자, 단기간에 그냥 빠르게 1000% 대시세 쏴버리죠. 자, 항상 1년에 한 번씩 바이오 종목에서 대시세 나온다는 그 패턴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라젠 2017년도입니다. 자, 2017년도 신라젠 제가 2대12 방송 이 자리에서 제가 2017년도 5월 달이었나요? 5월 달에 신라젠 10만까지 간다고 예언을 한번 했었죠. 충분히 15만 원까지 대시세 1000% 대시세 샀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인스콥이라는 종목이 또 대시세 1000% 대시세가 나왔고요.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동성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2018년도에 1000% 대시세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룩스. 자,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1000%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필룩스 원래는 조명 만드는 회사인데 바이오 기업으로 둔갑을 하면서 단기간에 1000% 대시세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EM플러스라는 종목도 2018년도에 1000% 대시세가 나왔어요. 전부 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대시세 나오죠. 자, 그럼 2019년도 자, HLB라는 종목이 2019년도에 1000% 대시세가 발생합니다. 크게 하락을 했다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만원짜리 그냥 10만원까지 그냥 두 달 만에 1000% 대시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너무 많죠.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박셀바이오, 매드팩토, 뭐 코로나 연관된 휴마시스 뭐 등등등 2020년도 너무 많았고요. 2021년도 한국 BNC. 자, 한국 BNC가 2021년도에 1000% 대시세 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대망의 2022년도 노터스라는 종목이 1000%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노터스가 바닥에서부터 단기간에 그냥 몇 주 안 되는 시기에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바로 1000% 대시세 쏴버리죠. 그리고 원래 현대사료였던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000% 대시세 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흐름을 보면서 2015, 16, 17, 18, 19, 20, 21, 22 이 8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바이오 종목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럼 2023년도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1000% 대시세 종목이 될까? 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이 2023년도에
1000% 대시세 쏠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2022년도 7월 달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2023년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제가 작년에도 노터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노터스와 똑같이 생긴 종목이 이번에 또 바이오 종목에서 또 호착이 됐습니다. 지금 노터스가 뭐 비임상 CRO로 해가지고 1000% 대시세 쌌잖아요. 지금 비임상 CRO 관련된 기업이면서 유보율이 빵빵한 그 종목이 아직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노터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 1000% 대시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제2의 노터스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 스타 검색하시면 되니까 우리 시니어분들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노란톡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톡에 우리 시니어분들 오늘 10시까지 들어오시면요, 제가 그 종목 제가 노란톡으로 바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도 들어오시고 무료 방송 못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2023년도 내일 당장 1000% 쏜다는 게 아니에요. 2023년도에 1000% 쏠 수 있을 만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이 노터스와 똑같이 생긴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에서 늘 아주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2의 노터스를 노리는 바이오주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셔서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826번으로는 암행어사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도 함께 나가고 있죠. 네, QR은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별따먹자 시간입니다.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특징주로는 일동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화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일동제약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별따먹자 시간은 항상 그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좀 집중될 만한 이슈가 집중될 만한 네. 그런 종목 가져오는데, 뭐 상한가 간 종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한가 가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와서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일동제약이 왜 하한가 갔는지는 지금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좀 이제 안 하겠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뭐 조코바가 일본 그 임상 그 승인이 보류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슈도 결국에는 글로벌 이벤트잖아요. 근데 글로벌 이벤트의 변동성은 저점 대비해서 100%가 나오면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이벤트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100% 변동성이 나왔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동제약이 지금 한번 보니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변동성이 100%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7월 달에만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어느 정도 글로벌 이벤트 종목으로서 좀 이게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것이죠. 100% 이상 나온 종목들은 그 수급이 빠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휴마시스라든지 또는 그 외 등등 뭐 다른 종목들로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아직 100% 변동성이 안 나온 종목들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동제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저점에서부터 100% 변동성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놔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0% 변동성이 나와버리면 바로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번에 그 범죄도시 2가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국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덱스터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얼마 안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영우 관련된 종목들은 넷플릭스에서 1위 했기 때문에 A스토리나 이런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동제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보셔야 되는 것은 100% 변동성이 나오면 단기간에 빠른 큰 상승이 나오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고 항상 글로벌 이벤트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일동제약 같은 종목, 일동제약 같이 이렇게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도 종목들을 선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별담 먹자로는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일동제약 화면으로 다시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나오셔서 이제 알려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휴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방송에서 소개를 하신 이후로 20%가량의 수익을 낸 쭉쭉 잘 올라간 종목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한 6%가량 주가 빠지긴 했는데 이러다가 또 올라갈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휴마시스는 여기서 보내줘야 하는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저번 주에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딱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것이 딱 15%에서 2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딱 변동성을 계산을 할 수 있었느냐? 지금부터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에서부터 변동성이 100%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글로벌 이벤트인데 100% 변동성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차익만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코로나 관련된 이벤트로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됐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벤트는 관련 종목들은 글로벌 이벤트로 편입돼서 100% 정도 변동성이 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보니까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저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85% 정도 나왔어요. 85%. 100%가 나와야 되는데 85%밖에 안 났다 이거죠. 그러면 100 빼기 85를 하면 그럼 1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에서 20% 정도의 변동성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왜냐? 글로벌 이벤트는 100% 변동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저점 편입하고 나서 바로 20% 정도의 상승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목표가를 아마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일 거예요. 제가 25,000원 자리를 목표가로 드렸는데 25,20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들을 하셨으면 단기간에 20% 정도 빠른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다 이 시장에서는 뭐 차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재무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재료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 재료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또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SDN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SDN도 한 20%가량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자, SDN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SDN 뭐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풍력, 맞아요. 조력, 뭐 태양력, 뭐 원자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 SDN이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20% 정도 상승했는가,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상하가 한번 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장대 도지역 음봉이 달린 요 자리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어요. 아, 이거 고점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크게 손실 나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100% 변동성이 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변동성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딱 줄을 그어보니까 한 70%의 변동성이 나왔더라고요. 요 5월달만 하더라도 5월달만 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70% 변동성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100 빼기 70을 하면 30% 정도 일단 상승률이 더 남았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을 봤더니 바로 그냥 20%의 변동성을 바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계속 테마가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최고점 위로도 10% 정도는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왜냐, 30%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20%밖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SDN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라는 그런 그 중심만 잘 잡으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고 간결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슈팅 스탁에서 강조드린 종목은 20% 이상의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그만큼 이 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이벤트를 잘 선별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차트, 재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내고 싶다, 오로지 그냥 재료, 글로벌 이벤트 요 흐름만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SDN 역시 글로벌 이벤트의 중요성 다시금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상승률 22% 방송에서 소개하신 이유로 찍은 종목이고요. 현대 에버다임은 요즘은 또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일단 상승률을 많이 내긴 했어요, 전문가님.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앞으로도 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일단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글로벌 이벤트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규모를 항상 따지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가 무려 10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겨냥하는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간에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런 데를 뭐 재건한다 해서 뭐 한 100조, 200조 쓴다, 그렇게 하면요, 국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1000조를 들여서 재건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돼서 단기간에 이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무려 100%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눌리더니 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잔파동을 준단 말이죠. 한번 크게 쏜 종목들은 그냥 바로 그냥 혹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씩 이제 변동성을 그리면서 하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쏘거나 또는 빠지거나 그런 경우들 많은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벤트로서 그런 잔파동을 좀 이제 공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 흐름 종합 주가 지수를 좀 보시면
2022년도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계속 빠집니다.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시장이 무려 몇 프로 빠지냐면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무려 34% 정도 빠졌네요. 3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 60% 정도 다 하락을 뚜드러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큰 종목들 나왔어요. 1월 달에 뭐 휴마시스 코로나19 재유행하면서 휴마시스가 저점 대비해서 100% 움직였죠. 글로벌 이벤트였죠. 2월 달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글로벌 이벤트로 포함이 되면서 뭐 GSE나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고요. 3월 달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로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급등했고요. 뭐 4월 달 마찬가지. 5, 6, 7 계속 100%짜리 나오고 있어요. 시장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글로벌 이벤트만 집중을 하시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태권도 10단, 복싱 뭐 10단, 뭐 권투 10단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주먹질 1000번 연습한 사람이 제일 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딱 이 글로벌 이벤트 요 하나만 집중하셔가지고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하락장에서도 창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규모가 이 단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 에버다임의 시세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KH건설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제 소개하신 이후로는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일단 상승세가 좋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쭉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혹시나 계속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될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견뎌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나서 거의 목표가 부근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들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나 고점에서 물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까 봐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제가 맨날 나올 때마다 6월 달은 맨날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도창 이런 거밖에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시장이 상승하느냐, 시장이 하락하느냐, 요것을 잘 선별을 해서 시장이 상승할 때의 전략, 그리고 하락할 때의 전략, 요 두 개로 구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저는 한계가 없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고 제가 방송 초입 구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1년에 한 번씩 10배짜리 종목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죠. 2015년도 한미약품, 삼성제약이 무려 1000%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10배 쌌죠. 그리고 2016년도 영진약품이 1000%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2017년도 신라젠이 1000% 올라갔어요.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신라젠 10배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8년도 필룩스, 동성제약, EM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또 1000% 대시세 10배 쌌습니다. 19년도 HLB가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서 10배 쌌어요. 2020년도 매드팩토, 박셀바이오, 뭐 신풍제약, 진원생명과 휴마시스,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실이 많은 종목들이 또 10배 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한국BNC가 또 10배 갔어요. 2022년도 카라니아 바이오 10배, 그다음 노터스 10배. 지금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항상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다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엇을 공략하셔야 되겠죠? 2023년도에 어떤 종목이 바이오 종목에서 10배 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종목 선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노터스가 비임상 CRO로 10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임상 CRO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가장 탄탄하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지만 매출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 제2의 노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대시세, 1000% 대시세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KH건설도 계속 우리가 시세를 기대해볼 만하다.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제약 바이오주 중 하나인데요. 제2의 노터스를 노리는 바이오주를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셔서 이 하반기를 책임질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제2의 노터스가 될 제약 바이오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리뷰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황금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항상 슈팅스탁을 하면서 좀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웬만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과대낭폭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대낭폭이 나오고 어느 정도 대기 매수세가 좀 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가상화폐 좀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좀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이제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이제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인 관련된 이슈가 좀 다시금 글로벌 이벤트로 엮여가지고 좀 비트코인 상승세가 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20%에서 30%까지도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눈여겨보시고요.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하락을 했냐면 지금 거의 뭐 6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12,000원, 12,500원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60% 정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한 게 좀 좋냐면 만약에 내가 종목으로 매수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30%다. 그럼 이제 2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0%다. 그럼 다 때려박는 그런 전략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70%, 80% 가면 그건 이제 하늘이 저보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그런 뭐 의미겠죠. 근데 웬만하면 마이너스 60%를 고점에서 찍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반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60%까지 빠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봤고요.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바닥권 도지형, 바닥권 영망치형 이런 종목들은 추세 전환을 강력하게 의미하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캔들을 하나 발생했다.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6월 말경에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흐름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이 양봉의 몸통, 이 양봉의 몸통 안으로 음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자 마이너스 4.49% 정도 빠졌지만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 흐름을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황금별을 잡아라 추천주는 바로 우리 기술 투자 글로벌 이벤트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해서 한 40%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60% 정도도 더 노려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시가 이하에서 이 종목을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7,3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 가격 전략에서 한번 큰 수익 한번 크고 빠른 그런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한 4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만한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이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이슈가 이 종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500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계속해서 이번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오후 9시부터는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하반기 대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딱 한 종목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딱 정말 회심의 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자면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깨우치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깨우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 증시의 역사 흐름을 봤을 때 항상 대시시 나온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도 한미약품, 16년도 영진약품, 17년도 신라제, 18년도 필록스, 19년도 HLB, 2020년도 신풍제약, 2021년도 한국 BNC, 2022년도 지금 현재 노터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023년도에도 당연히 1000%짜리 대시세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오겠죠. 근데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되냐? 노터스를 봤을 때 비임상 CRO 기업이면서 유보율이 빵빵하고 매출이 찍히는 그 종목이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내일 당장이 아니라 2023년도에 10배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밥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도 제가 10시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노란톡에서도 그 종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릴게요. 더욱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제2의 노터스를 노리는 바이오주를 전격 공개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일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려보면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이 떠 있고요. 그 사진 밑에 방송 보기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하반기가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주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는 암호화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